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열 파트 다시 들어가는데, 수열 예전에 배웠는데 혹시 남는 거 있어요? 뭐 있긴 있겠지, 그지? 우리 무슨 수열 배웠지? 등차 수열. 또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수열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규칙들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 있었고, 그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거 배웠었는데, 그지? 아직 좀 어려울 거야, 그죠?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지? 그 정도. 일단 수열이 뭐였어? 부터 시작해 보자. 수열이 뭐였어? 수열. 수열은 뭘까? 그렇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다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뭐한 거? 그냥 나열한 거다 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에 수를 나열한 거에 초점을 맞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규칙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규칙이 있었지? 계속 일정한 값을 계속 뭐해 간다? 더해 간다. 더해. 그러면서 항이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일정한 값을 계속 뭐해? 곱해가, 그지? 곱해가면서 그런 이게 하나씩 항이 커지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얘는 뭐 2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이 너무 적다. 이제 5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뭘까? 이게 3 차이 났으니까 3 차이 나면 8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이제 11이 돼야 되는 거고, 14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수열이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3으로 시작해서 다음에 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두 배 해서 12가 되고 24가 되고 4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열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수열을 가지고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 간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배웠었고,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 간다, 그리고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배웠었어.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보자. 등차 수열. 계속 더해 가는데 왜 차할까? 등합 수열이 아니라 왜 등차 수열일까? 그 다음에 얘는 계속 곱해 가는데 얘는 등곱 수열이 아니라 왜 등비 수열일까? 차이, 그렇지. 여기는 얘는 차이를 나타내. 그러니까 얘랑 얘 차이가 얼마예요? 3 차이 나요. 얘랑 얘 차이가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차이가 3 차이 나요? 차이가 3 차이 나요? 이걸 뜻하기 때문에 등차, 같은, 차들이 다 같은 그런 수열이다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규칙, 그지? 그런 규칙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왜 등비냐면은 3분의 6이라는 값이 얼마예요? 2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눈 걸 뭐라고,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 B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6분의 12 한 결과도 2잖아. 그 다음에 12분의 24 이렇게 한 결과도 2고요. 24분의 48 이렇게 한 결과도 다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B들이, 이유탄항들의 B들이 전부 다 같아지는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계속 똑같은 값을 뭐 해주고 있어?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기 이렇게 똑같이 곱해가면서 항이 커지고 있어. 그지? 이런 규칙들을 갖는 걸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수열이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건 등등등 되게 많겠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어, 그 다음에 9가 있어, 16이 있어, 25가 있어, 그 다음에 뭐 36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각각이 다 뭔가 그 항의 제곱수가 된다. 그죠? 첫 번째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6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곱수가 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수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에서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정의에 따라서 너희가 취급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수열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가장 중요한 거. 수열에서는 뭐만 하면 끝난다, 이런
그렇지. 좋아요. 수열에서는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난다. 이런 거였어요. 일반항이 뭐였어요? 일반항이 뭐였지? 뭐 되게 많아. 일반항을 뜻하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일반항이 뭐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 떠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쉬운 거. 맨날 선생님 질문하는 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그죠? 쉬운 질문. 뭘 가지고 일반항이라고 했었나요?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 몇 번째 항을 가지고 일반항이라고 했지? 그렇지. N번째 항. 내가 원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N번째 항을 가지고 일반항이라고 했어요. 왜 N번째 항을 하필이면 일반항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거기 있는 걔는 이제 AN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지? 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했을까? N번째 항 하나만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애가 저것처럼 n제곱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만 알고 있다면 내가 굳이 이 모든 항들을 다 이렇게 다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다 내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 4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 이렇게 n번째 항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는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다?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나중에 시그마 쪽으로 가면 일반항을 이제 K번째 항입니다라고 해서 AK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죠? 그럼 어차피 그냥 K번째 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K 대신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저기는 저도 일반항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요런 거고 왜 일반항이 중요한 거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열에서 어떤 조건들을 줬을 때 수열에서의 첫 번째 목표가 대부분이 다 일반항 구하는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일반항만 구해놓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편하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뭘 배웠어요? 등 비수열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는 얘는요. 첫째 항에다가요. n-1번의 d를 더해주면 됩니다. 라고 나왔었고 여기는 얘는요. a에다가 r을 n-1번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었어. 이런 게 일반항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부터 볼게요.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얘는 결국 첫째 항, 요거. 이거 뭐 첫째 항.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부르지? 공차라고 불렀지. 그치? 공통된 차라고 해서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나는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일반항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요. 공차가 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주어진 이 정보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AN이라고 하는 거는요. 3 더하기 n-1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n-1이 됩니다. 라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요거 가지고 틀렸다. 2n 플러스 1이다.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됩니다? 모든 항들을 다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죠? 그런데 첫째 항과 공차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봐봐. 결론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제 A 모르는 거고 D는 모르는 거다. N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요 N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내가 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미정계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미정계수는 여기서 A랑 D 두 개가 있단 말이지. 그지? 우리가 미정계수가 두 개 있다면 식 몇 개만 만들면 끝났었어? 항상 두 개만 만들면 끝났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를 두 개를 줄 거야. 식을 두 개를 줄 거야. 그럼 나는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A랑 D를 구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이 3인데요. 근데 다섯 번째 항이 7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그럼 얘는 A 더하기 2D가 이게 A3이겠죠? A 더하기 2D가 3이라고 준 거고 A 더하기 뭐가 4D가 7이라고 준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 두 개를 빼봤더니 A 없어지고 2D가 4가 되면서 D가 2가 되네요. 그럼 D가 2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D는 2입니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다시 일반항을 세워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됐었어. 기억나죠? 오케이? 오케이. 마찬가지 똑같은 느낌으로 등비 수열도 비슷했었지. 얘도 결국은 여기 첫째 항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공비라고 불리는 애, 그죠?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됐었던 거잖아, 그지? 첫째 항과 공비 두 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얘도 나한테 아예 그냥 대놓고 첫째 항이 2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3이에요. 이렇게 준다면 이거 가지고 AM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미정계수 몇 개 있다고 바라보면 2개 있다고 바라보면 식 2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식 2개가 있어야 미정계수 2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뭐 8입니다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뭐 16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A 아래 제곱이 8이란 소리고 A 아래 세제곱이 16이란 소리니까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 AR 제곱, 여기는 8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약분되니까 R 값이 2가 될 거고요. R이 2였으면 얘가 4가 되니까 A도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항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풀었었어. 됐나요? 다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 중에서 일정한 규칙 중에서 우리한테 이름이 붙어있는 규칙 2개가 있다고 했었고, 그지? 그래서 등차라는 규칙과 등비라는 규칙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을 구하는 거다. 일반항을 구하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과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봐봐, 있잖아.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얘를 정리하면 얘가 an 더하기 b 꼴이 됩니다라고 해서 n에 대한 무슨 식? 1차 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n에 대한 1차 식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어? 공비, 공차, D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 이게 봐봐, 되게 상식적이다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여기서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n이 하나 커지면은 거기다 지금 A를 곱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A만큼씩 커질 거야. 얘가 3이었다가 4가 되잖아. 3A였다가 4A가 되잖아. 그러면 A만큼 커진 거야. 그치?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얘는 A만큼 커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3n-2라는 수열이 있었어. 그럼 n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얘는 3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지? 계속 3씩 증가하게 될 거야. 당연한 얘기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바로 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 됩니다. 라고 해서 봐봐. 요 두 번째 문제 요거 다시 한번 볼게. 일단은 여기서 얘랑 항이 몇 개 차이나요? 2개가 차이나요. 3이랑 5니까. 그지? 2개 차이나요. 근데 실제 값이 얼마 차이나니? 4 차이 납니다. 그지? 그럼 두 개의 4 차이 나는 거니까 하나에 2 차이 나겠지. 맞아? 그러니까 공차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2n 더하기 어쩌고로 an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세 번째 항이 뭐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이 3이 되게끔 일단 3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면 좋겠네. 그지? 이해돼요? 3 넣었을 때 3 나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구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감이 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거 잘 봐봐. 얘 딱 보자마자 이거 한 칸 차이 나는데 얘는 지금 2배 차이 나니까 공비가 2인 거야 지금 현재. 그지? 공비가 2인 거야.
다시 공비 2인 거 바로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그럼 공비를 몇 번? 2번 했더니 걔가 8이 됐다는 소리니까 A 값은 2군요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A, n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얘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요.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 등차, 등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밖에 없어?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요 얘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일반항을 구해놓고 거기 있는 개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것만 너희가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입니다. 한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자, 유형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째 항이 1 플러스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13 플러스 9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 정석대로 풀자면 첫째 항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줬는데 다섯 번째 항이 지금 13 플러스 9 루트 2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는 그냥 A인 거고 여기는 얘는 A 더하기 4D인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아래에서 위에를 빼버리면 요렇게 빼니까 얘는 12가 되고 요렇게 빼니까 얘는 8루트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빼버리면 4D가 되니까 D는 뭐가 됩니다. 13 플러스 뭔 소리야? 3 플러스 2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봐. 얘가 지금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인지 이렇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수열이다라고 내가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수열에는 다 일정한 규칙들이 다 따로 존재하는 거고 그 존재하는 그 규칙들 중에서 이름이 붙어있는 건 2개밖에 없다고 했어. 어떤 수열인지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문제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걔가 등차라고 혹은 등비라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알았죠?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붙어 있을 거야. 그럼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차이는 누가 봐도 4D지. 여기는 이 차이는 12 플러스 8루트 2지. 그러니까 얘는 3 플러스 2루트 2가 되는구나. 공차가. 라고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요거는 얘들아 이거 880번 요거는 지금은 하지 마. 알았죠? 지금은 하지 마. 요거는 시그마 얘기 쪽에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넘어가. 다음 봅시다. 자, 유형 2번으로 가서 천천히 또 보자. 등차 수열이라고 또 정보를 줬어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줬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가 궁금하대? A27이 궁금하대. A27이 궁금하니까 난 뭘 구할 거야? 일반항 구할 거야. 일반항을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27을 넣어서 A27을 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그럼 지금부터 나는 일반항을 찾고 싶은 거야.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뭐랑 뭐만 알면 되는구나?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되는구나. 오케이? 첫 번째 방법. 일단은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 두 개의 미정계수만 알아내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 나한테 몇 개 줄 거라고? 항상 2개 줄 거라고. 그지? 그럼 준 대로 가는 거야. 요건 뭐가 되겠어? 요거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연이야? A 플러스 2D 좋아요. 그 다음에 기범 요건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좋습니다. 얘가 63입니다 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 윤지야 요거는 A 플러스 5D 좋습니다. 수아야 A 플러스 14D 좋습니다. 요렇게 103입니다. 요렇게 준 거예요. 그럼 요거랑 요거 딱 보니까 지금 A랑 D에 대한 연립방정식입니다.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요거 못 풀어도 큰일 납니다. 그죠? 뭐 풀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요것만 풀어주면 A랑 D가 구해질 거고 그 A랑 D를 구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27을 집어넣으면 A27을 구할 수 있다. 요렇게. 알지? 작전을 다 그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짜 가면 좋겠어. 다시 수열에서의 생각의 기본은 뭐라고 얘들아? 일반항. 알았죠?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로 분류됩니다. 알았죠? 어떤 문제들 상황에서 일반항을 구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일반항을 구하지 못하면 못 구하는 거구나. 아니면 일반항을 구해도 뭔가 되게 어려워. 이럴 수도 있긴 해. 근데 대부분이 일반항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좀 넘어가서. 자, 보자. 수열 1, 2, 3, 4 땡땡땡이 있다. 이렇게 줬어요. 얘는 지금 수열 이름 붙여줬어? 안 붙여줬어? 안 붙여줬어. 그리고 나한테 뭘 줬어? 항들을 줬어. 그지? 요 4개까지만 이렇게 본다면 이건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죠? 요 차이가 1이고 차이가 1이고 차이가 1이야. 그리고 요 정도의 일반항은 바로 구할 수도 있겠다. 얘 일반항은 그냥 n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됐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수열 1, 2, 3, 4 땡땡땡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택하여 나열하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택하여 나열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할 때 일곱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제3항을 구해서 되게 어렵네요. 그죠? 규칙을 한번 찾아봐.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었나 봐. 오케이? 얘가 등차 수열이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직접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1, 2, 3, 4, 5, 6, 7, 8, 9, 10 정도만 써놓을게. 이런 수열이었어. 그럼 내가 첫 번째 시행을 한번 합니다. 1시행. 1시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빼달라고 했어? 홀수 번째 항을 택해서 나열해달래. 짝수 번째 쏙 빼달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남는 건 1이랑 3이랑 5랑 7이랑 9랑 이런 식으로 남겠지.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다시 이 시행을 했어. 똑같은 시행을 한번 더 했어. 이렇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여전히 홀수 번째 항을 택해서 나열한다고 했고 짝수 번째 빼달라고 한 거야. 그죠? 그럼 이제는 얘는 홀수긴 하지만 얘가 짝수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되는 거. 얘가 네 번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얘를 빼달라가 되는 거거든. 그럼 남는 게 뭐가 되겠어? 1과 5와 9 이런 식으로 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한 번 더 시행을 해볼까요? 3시행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데 1이랑 이번에는 얘도 빠지고 이제 9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런 짓을 7번을 하려면 이 숫자를 몇 개 써야 되는지 되게 난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 번 이 시행을 할 때마다 어떤 규칙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이 남아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 얘는 무슨 수열이 되니, 얘들아?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등차 수열이네. 첫째 항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첫째 항은 1이고요. 다시. 얘는 첫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한 번 시행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럼 두 번 시행했을 때 결과는 뭐가 될까? 여전히 첫째 항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 다음 공차는 얼마가 돼? 4가 되는 등차 수열이지. 됐어? 이게 두 번째 시행이야. 그럼 세 번째 시행을 했을 땐 어때? 첫째 항 1이겠지. 여전히. 공차가 얼마가 됐어? 8이 됐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럼 네 번째 시행은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지. 네 번째 시행의 첫째 항은 얼마겠어? 1이겠지. 공차는 얼마겠니? 16일 것 같지. 됐습니다. 이게 예상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규칙을 너희가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얘가 정확하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2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여기는 얘는 2의 세제곱이었어. 그럼 7번째 시행을 한 결과의 공차는 얼마가 되겠어? 2의 7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7번째 시행을 한 수열의 첫째 항은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공차는 얼마가 될 거야? 2의 7제곱 128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세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 또 마찬가지 일반항을 먼저 구해도 되고요. 일반항 구하고 갈게요. n-1 곱하기 128. 여기다가 뭘 넣어주세요? 3을 넣어주세요. A3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얘가 2가 되니까 이게 256이 되고 257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랬죠?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찾기? 결국은 규칙 찾기. 그지? 완전히 이름으로 붙어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땐 내가 충분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스스로 자꾸 규칙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자,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3번에서는 7번째 항이 29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 아이고 얘도 규칙을 줬네요. 그죠? 등차라는 규칙을 나한테 줬어요. 그럼 너무 땡큐 하지 뭐. 나는 이제 두 개만 알면, 두 개의 정보만 알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는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요?를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 이 AN이라고 하는 게 얘가 n번째 항이 0보다 작아지는 최대의 n값을 구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돼요? 여전히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러 갑시다. 얘는 지금 봐봐. 여기는 얘부터 여기 얘까지 이렇게 바로 볼게. 등차라고 했으니까 그 차이가 다 똑같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3칸 차이 나니까 3D가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9란 소리야. 맞아요? 그럼 D가 얼마겠니? 마3. 맞아요? D는 마3이었어. 그러면 일반항 AN은 일단 마3N 이렇게 써놓고,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29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뭘 넣었을 때? 7을 넣었을 때 결과가 29가 돼야 돼. 그죠? 7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21이잖아. 29가 되려면 50인가요? 플러스 50 이렇게 되더니. 됐나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N은 뭐가 돼? A 더하기 뭐가 돼? N-1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죠? 여기다 7 집어넣고 여기다가 29 집어넣고 A값 구해줘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바로 여기서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도 바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걸 사실 추천하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좀 계산이 조금 한 번 더 간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0보다 작아지는 최대 n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최소의 n값인가요? 여기 넘어가서 5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3n 이렇게 될 거고, 얘는 n이라고 하는 게 3분의 50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16점 얼마지? 그 다음에 1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네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뭘 구하는 거? 일반항 구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항 구하는 연습 쭉 한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 구하는 연습 쭉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넘어갑시다. 자, 보자. 892번. 두 집합 A랑 B를 각각 저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A는 얘고요. B는 얘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작은 순서로 차례대로 나열해서 만든 걸 CN이라고 한대요. 이랬을 때 CN의 값이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봐봐. 일단은 AN이라고 하는 건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BN이라는 것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되는 거, A가 되는 거를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2랑 4랑 6이랑 8이랑 10이랑 12랑 14랑 그 다음에 16이랑 18이랑 20이랑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BN. B가 되는 거를 하나씩 나열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네요. 그 다음 7, 그 다음 10, 다음 13, 16, 19, 22 이런 식으로 가죠.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들 중에서 뭐 해주세요? 교집합 찾아주세요니까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겹치는 거는 4,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6 여기 다음에 22였을 테니까 22 이런 식으로 겹치겠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수열 CN이라고 하는 수열은 뭐가 되는 거야? 4, 다음에 10, 다음 16, 다음 22 이렇게 되는 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의 규칙을 다시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어때요? 6 차이 나고 6 차이 나고 6 차이 나죠? 여전히 얘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공차가 얼마가 돼요?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CN의 일반항을 구해준다면 C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준다면 6n-2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첫째 항은 4였으니까 1 넣으면 4 나오게끔.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봐봐. 지금 이런 노가다가 좀 싫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쓰기 귀찮아. 그지? 쓰기 귀찮아. 선생님은 사실 이거 보자마자 노가다 안 하거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결과를 바로 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공차가 얼마야? 2죠. 얘는 2씩 커지고 있어.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몇씩 커지고 있어? 3씩 커지고 있어. 그러면 2씩 커지는 거 3개랑 3씩 커지는 거 2개가 합쳐지면 6개씩 커지겠지. 그만큼씩 계속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최소 공배수가 결국은 공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5였어요. 얘가 3이었어요. 그러면은 겹쳐지는 수열의 공차는 15였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나는 공차 알아냈으니까 뭐만 알면 끝나겠어? 첫째 항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2, 4 어쩌고 가는 거고 얘는 4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4가 첫째 항이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노가다를 띄지 않아도 사실은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잘 들어봐봐. 지금 이렇게 노가다 띄어서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봤을 때 매번 봐봐. 얘는 세 칸마다 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2칸마다일 거야. 2칸마다일 거야. 왜? 여기는 얘는 공차가 2였으니까. 그지? 얘는 공차가 뭐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반복되는 이 포인트들을 찾아낸다면 이 반복되는 포인트는 6개씩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6개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야? 2랑 3의 최소 공배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2개가 겹쳐진 수열의 공차는 앞에 있던 공차들의 최소 공배수가 될 수밖에 없군요를 통해서 공차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첫째 항 구하는 거는 그냥 노가다에서 첫째 항 되는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된다. 이런 소리.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찾아냈어. 6n-1을 찾아냈어.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n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세 자릿수의 숫자 중에서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세 자릿수는 뭐예요? 1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100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아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면 되겠군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6n이라고 하는 게 100, 2 이렇게 되면서 자 봐봐 얘들아 요거 있는 거 이거 3개 다 더하면 3의 배수잖아. 3대잖아. 그지? 근데 얘 짝수지. 맞아? 그럼 얘는 이거 보자마자 6의 배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나눠보기 전에도 얘가 6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3의 배수이며 짝수 2의 배수니까. 이해돼요? 6의 배수다. 그게 나눠 떨어질 거고 그 값은 얼마겠어? 17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n은 17일 때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봅시다. 유형 4번으로 갑니다. 자, 1과 100일 사이에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일단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할게. 보통 첫째 항을 A1이라고 쓰고 둘째 항을 A2라고 쓰고 세 번째 항을 A3이라고 쓰고 등등등등 간단 말이야. 그죠?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은 A1이어야 하고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은 A2여야 돼. 그죠? 그런데 있잖아. 어떤 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쳐보자. B1, B2, B3 이렇게 가는 이런 수열이 또 있었다고 쳐볼게. 오케이? 그런데 내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A1, B1, A2, B2, A3, B3 이런 식으로 크로스 사이사이 껴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다시 이런 수열도 있어요. 이런 수열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열을 사이사이 잘 껴가지고 이런 수열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도 여전히 여기 있는 얘가 첫째 항이죠. 여기 있는 얘도 첫째 항인가? 아니죠. 얘는 B1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얘는 둘째 항이죠. 얘는 A2라고 하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얘는 셋째 항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항부터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짬뽕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세 번째 항이다라는 건 아니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가 A3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세 번째 항이야? 이건 아니라는 소리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봐봐.
여기 A1부터 A19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지? 얘가 첫째 항 같고 여기는 얘가 19번째 항 같잖아, 사실은. 그지? 근데 여기는 얘를 1과 100일 사이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열을 하나 만들었다는 소리지. 그럼 이제부터 여기는 얘는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야. 여기는 얘는 몇 번째 항이겠어? 20번째 항이 되는 거야. 여기는 얘는 몇 번째 항이 된다? 21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싶대요. A8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봐봐. 이 수열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수열 전체의 일반항은 뭘까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저 수열 전체의 일반항은 뭘까가 궁금한 거고, 저 수열의 공차가 얼마가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됐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는 차이. 그 차이가 몇 개 있겠니? 이런 거 셀 때 있잖아. 1을 기준으로 세우면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세우면 좋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차이 있지. 첫 번째 차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A1이었어. 두 번째 차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A2였어요. 그러니까 19가 되려면 얘가 19번째 차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차이니까 얘는 20번째 차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0D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을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차이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 1을 기준으로 세우면 되게 편하다고 했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럼 D가 얼마였구나? D가 5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A8이었어. 몇 번째 항이야? 9번째 항이야. 그죠? 첫째 항은 1이었어. 9번째 항이니까 얘는 9 빼기 1 D가 답이네요. 됐습니다. 답은 4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 이거 8번째 항 아니라 9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알겠어 얘들아? 여기는 요 D 몇 개 있는지, D 몇 개 차이 나는지 세는 거.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1이 있고 A3부터 돼. A4, A5 이렇게 가서 A107이 있었어. 여기 100이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는 이게 100일이라고 하죠. 차이는 몇 D일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는 이 위치 있지. 첫 번째 차이에 뒤에 붙어 있는 애가 뭘로 끝났어? 3으로 끝났지. 두 번째 차이에 있는 요 끝에 있는 얘가 뭘로 끝났어? 4로 끝났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다 2개 더한 거고 두 번째 거에다 2개 더한 거란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얘가 두 번째 D였어. 2를 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 났던 게 몇 번째 차이였던 거야? 105번째 차이였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106번째 차이가 됩니다. 얘가 10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어? 그러니까 다시 잘 봐봐. 이거 지금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다 알고 가야 되는 거. 그냥 잘 봐봐. 그냥 선생님이 어려운 생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저는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게 뭐지 갑자기 뭐지?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오케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이게 만약에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무슨 퀴즈 문제로 나왔다면 너희들 되게 열심히 막 찾아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란 말이야. 그죠? 근데 괜히 막 저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못하는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내줄게 내가. 얘가 3으로 시작했어요. 3으로 시작했고 여기 A 105부터 시작해서 A 106, A 107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A
312가 있었어. 그 다음 여기에 5000이 있었어. 5003이 있었다 쳐보자. 그렇죠? 이 수열의 공차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할 수 있겠니? 이 수열 공차를 구할 수 있겠니? 자, 다시 한번. 얘가 왜 209분의 5000이 되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어. 그냥 선생님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왜냐면 다른 방법들은 너희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잘 봐봐. 일단은 여기 선생님이 아까 했던 방법대로 간다면 여기 이게 D 이렇게 D가 지금 몇 개니? 요거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첫 번째 D, 두 번째 D, 세 번째 D. 얘가 몇 번째 D인지만 알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몇 개의 D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봐봐. 첫 번째 D에 뒤에 붙어 있는 애 여기는 얘가 첫 번째 D에 뒤에 붙어 있는 애가 뭐야? 105예요. 두 번째 D에 뒤에 붙어 있는 애가 106입니다. 몇 차이 나나요? 104 차이 납니다. 맞아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던 여기 앞에 있던 여기 있는 얘는 몇 번째 D였을까요? 여기서 104를 빼버리면 되겠죠. 얘는 208번째 D였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209번째 D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09개의 D가 결국 몇 차이 나는 거야? 5000 차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D 값은 209분의 500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 됐나요? 알겠니? 아니면 다른 방법도 써볼게요. 다른 방법도.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가 항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세. 항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세고 싶어. 그럼 나는 얘부터 얘가 항이 몇 개 있는지를 빨리 세야겠지.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항이 도대체 몇 개 있을까?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니 얘들아? x가요 105부터요 312까지인데요.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랑 똑같겠네요. 맞아요? 이럴 때는 얘 빼기 얘 한 다음 더하기 1 하기로 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얘 빼기 얘 하면 얼마야? 207인가요? 더하기 1 한 거니까 얘는 200 몇 개 있다? 8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208개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는 두 개 더 있으니까 전체 몇 개가 210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210번째 항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런데 이 마지막 항, 그러니까 208번째 항, 5003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째 항에다가 210번째 항이니까 얘는 210 빼기 1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해되나요? 지금 뭘 쓴 거야? A210은 A 더하기 N-1이니까 210-1D 이렇게 쓴 거야 지금.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 넘어가니까 5000이 되고요. 여기 209잖아, 그지? 얘 넘어가니까 209가 되면서 D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아마 너희가 여기 수열 쪽에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기 몇 개 있는지 그런 거 사소하게 세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있잖아. 그럴 때 그 사소하게 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몇 개지라고 그냥 대충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보다가 잘 안 나올 것 같으면 대충 한 10개? 11개? 좀 이런 느낌으로 그냥 대충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오케이? 꼼꼼하게 이런 게 몇 개 있는지 너희가 세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은 당연히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서 쓸데없이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장착시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이 부분이 장착이 돼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다시 사소하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얘를 사소하게 생각을 해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게 몇 개 있어? 19개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몇 개 있었을 거야? 21개 있었을 거야. 그죠? 21개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차이는 몇 차이 나겠어? 20D 차이 날 거야.
왜? 21개 있었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여기 도착하니까 얘는 20개가 있었을 거야. 얘가 21개 있었으니까. 이해돼요? 전체 21개니까 20D 차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0D가 100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되나요?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그래요. 그럼 이것도 봐봐. 요거하고 잠깐 쉴게 얘들아. 봐봐. 4와 16 사이에 m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과 40 사이에는 n개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고 싶대? 등차가 되고 싶대. 그럼 쟤네들의 공차가 다 어때야겠어? 같아야겠지. 그지? 공차가 같아야 돼. 전체적으로 뭐가 되고 싶어? 등차가 되고 싶어. 얘들아, 요거 몇 번째 항일까? 일단 첫 번째 항은 아니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죠? 몇 번째 항일까? 이 수열 전체에서 이거 몇 번째 항일까? m 플러스 2번째 항일까? 거의 다 왔는데 비슷했어. m 플러스 1? 반대로 갔네. m 플러스 3번째 항이야.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봐봐.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이런 사소한 생각들이란 말이야. 그죠? 진짜 사소해요. 사소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뭔가 그냥 m 플러스 2 정도 될래나? m 플러스 1 정도 될래나?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풀지 말라는 거야. 알았죠? 뭔가 생각해. 잘 봐봐. 여기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m개 있지. 그리고 2개 더 있잖아. 여기까지가 몇 개겠어? m 더하기 2개겠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거 아니야. m 더하기 3번째 항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됐습니다. 그런 것들 포인트를 조금만 더 꼼꼼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니?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알았죠? 몇 번째 항일까요? 얘가 몇 번째 항일까? 혼란스럽지. 그치? 다시 혼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알았지? 그냥 찬찬히 세면 되잖아. 셀 수 있는 거 세면 돼. 그지? 요거 몇 개? m개. 요건 몇 개? n개. 그럼 여기까지만 세면 몇 개? m 더하기 n개. 몇 개 더 있어? 2개. m 더하기 n 더하기 2개. 까지가 여기겠지. 그거 하나 더 하면 되잖아. 그지? m 더하기 n 더하기 3번째 항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어렵니?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요. 그죠? 그냥 안 해봤던 생각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좀 어색함이 좀 있어. 그죠? m 더하기 n 더하기 3번째라 항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지? 그러니까 어색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있잖아, 얘들아.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D랑 여기 있는 이 D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D랑 여기서의 D랑 이 전부 다 모든 D들이 전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등차 수열이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비교를 해줘서 어떤 M과 N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잡고 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지? 봐봐 얘들아.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오는 식이야? 등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 나오는 식인가요, 얘들아? 그래, 같을 때, 그지?
다시 내가 하는 질문이 안 어려워. 그랬지? 다시. 등식이잖아. 그지? 같은 식. 둘 같을 때. 그지? 그 같은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죠? 같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 때는 방정식의 느낌이잖아. 같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은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그냥 원래부터 같았어요. 이거는 항등식이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같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 D랑 같잖아, 지금.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게 이 순서로 전체적으로 다 등차 수열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 애시당초. 얘는 얘다. 이런. 오케이? 얘는 얘다. 이런. 그런데 그럼 얘는 도대체 뭔데? 얘는 또 도대체 뭔데? 얘는요, 이걸 가지고 구해진 공차가 될 거고, 얘는 이걸 가지고 구해진 공차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공차랑 여기서 만들어진 공차가 서로 같아지게 된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룰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공차 만들러 가보자. 오케이? 자, 봐봐. 이제 다시 세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요 네모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몇 개 있니? n 플러스 2개 있다. 그렇지? n 플러스 2개 있어. 그럼 공차는 몇 개 차이 나겠어? 그렇지. n 플러스 1개 차이 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m 플러스 1개의 공차가 얼마란 소리? 10이란 소리. 그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공차는 뭐겠어? m 더하기 1분의 12였겠지.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서 만들어진 공차는 어떻게 될까? 몇 개일까, 일단? n 플러스 1개겠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맞아요? 됐습니다. 다시 그냥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하나의 수열로 바라보겠다는 뜻이었어. 지금은 이걸 하나의 수열로 바라보겠다는 뜻이었어. 여기서 만들어진 이 공차가 지금 궁금했던 거고. 됐어? 전체가 n 플러스 2개가 되니까 여기는 이 공차가 몇 개 있겠어? n 플러스 1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쟤는 n 플러스 1개의 공차가 뭐가 되는 거야? 2개 뺀 24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D는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분의 24가 되겠죠. 됐나요?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고 싶었으니까 여기는 얘랑 뭐 하면 좋겠어? 같으면 좋겠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거 약분돼서 이거 2 이렇게 될 거고 얘 넘어가니까 n 더하기 1은 2배의 m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n은 2m 더하기 2에서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봐봐. 처음 생각하면은 이게 생각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열은 너희의 생각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죠? 수열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다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풀이를 외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져. 좀 심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 뭐까지 잡아주고 있어? 등식 완성하는 방법까지 잡아주고 있어요. 알았지? 등식이 있어야 돼. 그 등식이 내가 말하는 뭐겠어? 관계식일 거란 말이야. 그 등식이 관계식일 거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뭘 비교할 거다? 애시당초 같은 것들을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저기서의 공차랑 여기서의 공차가 같을 거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될 거야. 라는 그 판단을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그럼 공차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 공차를 구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같아진다라는 등식 하나만 써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난이도가 상이라고 달려있는 거야.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왜 상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왜? 그냥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 너희도 지금 처음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상일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데 너희도 이런 생각들을 너희가 스스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생각들이 뭔가 억지로 이루어지는 어떤 뭔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희가 하나하나 분석해내가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너희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뭐야 우리 지금 좀 뭐야 여태까지 수학을 잘 못했었어 라는 생각이 있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건 잘 안 될 거야 라는 혹시라도 패배감에 쌓여 있다면 그 패배감 때문에 더 안 될 겁니다. 알았죠? 그걸 빨리 지워버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단원이 수열입니다. 알았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희도 선생님이 한번 해주면 저런 생각 나도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렇게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주제입니다. 등차 중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뭐 3이 있었어. 여기는 7이 이렇게 있었다. 여기는 얘가 이게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는 요 숫자가 뭘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쉬워요. 그죠? 뭐겠어? 오겠지. 그치? 오 어떻게 찾았어? 얘 몇 차이 나니? 4 차이 나죠? 전체 4 차이 나지. 그럼 이게 하나 몇 차이 나겠어? 2 차이 날 거야. 라고 해서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차이랑 여기는 요 차이가 서로 뭐하다며? 서로 같다며.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소리니까 얘와 얘 뭐겠어? 평균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그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A, 뭐라고 할까? B, C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차이랑 요 차이가 같아요라는 그냥 식을 써서 나온 거야. 등차 중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요 차이는 뭐겠어요? B 빼기 A일 겁니다. 요 차이는 얼마겠어? C 빼기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차이가 서로 같아요라는 등식을 썼지. 그러니까 등식을 쓸 때는 언제 쓴다고? 같을 때 쓴다고. 알죠? 요 흐름을 잘 잡아. 같을 때 등식을 씁니다. 그럼 이 등식을 통해서 B를 넘기고 A를 넘겼더니 2B가 뭐가 되면서 A 더하기 C가 되면서 B가 뭐가 되면서 2분의 A 더하기 C가 되면서 여기는 얘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중에서 가운데 있는 수다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고요. 등차 중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과 일치합니다. 그죠? A와 C의 산술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됐나요? 여기는 이 개념 자체가 등차 중앙이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세 개의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두 배가 얘 더하기 얘다라는 이런 식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여기는 얘는 얘랑 얘의 평균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등차 중항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적용은 간단합니다. 이거 세 개가 등차 중항을 이루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 두 배가 얘 더하기 얘가 됩니다라는 식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이건 얘 평균으로 하자. 얘랑 얘 평균으로 하자. 왜냐면 얘네들이 다 2의 배수들이거든. 그지? 그러면 2a 더하기 4 요걸 내가 2로 나눈 결과가 a제곱 더하기 2a가 됩니다. 즉 요렇게 약분 되니까 a제곱 넘어가서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그죠? a 값들의 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군요.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세 개의 수를 가지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5개의 수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7개의 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 모든 홀수 개수로 되어 있으면 다 생각할 수 있어. 심지어는 짝수 개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에 3, 5, 7, 9,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5 뭐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싹 다 비워놨어. 얘네들 값을 다 몰라. 그냥 3이랑 5만 줬대. 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잘 봐봐. 이거 3개의 수만 뽑아도 요거 3개의 수만 뽑아도 여기서 3D 차이 나고 3D 차이 나니까 이 3개의 수는 이 차이랑 뭐 할 거야? 같을 겁니다. 맞아요? 요렇게 3개의 수만 뽑아서 걔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얘와 얘의 평균입니다 라고 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야. 여기서 얘랑 얘도 이 순서대로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등차 중항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꼭 얘랑 얘만 되는 거야. 요것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몇 칸 차이 그 차이가 똑같다면 그 전체적인 차가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고 다시
이거 총 몇 개니? 7개가 있어요. 이렇게 7개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요거 3개 뽑아. 3이랑 9랑 15를 뽑아. 이렇게 뽑았을 때도 여기는 이거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을 잘 살려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보자. 이거는 900번, 이거는 그냥 해보세요. 연립방정식만 주구 장창 풀면 그냥 풀리는 문제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유형 6번으로 넘어가서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 네수, 뭐 다섯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라고 이렇게 세 개의 수를 세팅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해버리면 좀 귀찮아지고 곱해버리면 더 귀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수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수를 세팅할 때는 가운데, 대칭이 되는 가운데 점을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A 빼기 D라고 놓고 A 더하기 D라고 놔도 여전히 D 차이가 나는 게 되니까.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 A라고 해서 반드시 걔가 첫째 항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항을 쓸 때 있잖아. AN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뭐야? N-1D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아무래도 이 A라고 하는 게 첫째 항이다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 더하기 D고 세 번째 항이 A 더하기 2D다. 네 번째 항이 A 더하기 3D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A-D가 있고 A-2D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A가 또 첫째 항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요렇게 세 개로 세팅을 해놓으면 D 차이 나고 D 차이 나니까 이거 세 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등차가 됩니다. 요 차이 D 등차. 차가 같아. 그지? 요 얘기.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버리잖아? 그럼 이거 세 개 더 해봐. 그럼 뭐가 돼요? 3A가 됩니다. 그지? 세 개를 곱해도 있잖아. 얘가 합차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으로 좀 비교적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수,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를 내가 뭔가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팅하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준 거냐면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1이다라는 거는 A-D라는 애랑 A라는 애랑 A 더하기 D라는 애 요거 세 개를 더해봤어. 세 개를 다 더해봤더니 3A가 된대. 거기는 걔가 21이래. A는 얼마였구나? 7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운데 항은 벌써 구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곱의 합이 뭐라고? 160 뭐라고 그랬어? 그럼 제곱의 합이니까 그냥 제곱해서 합쳐줍니다.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도 또 편하게 나올 겁니다. 가볼게요. 제곱하면 뭐가 돼요? 49 마이너스 14D 더하기 D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49 더하기 14D 더하기 D제곱이 되겠죠? 그럼 14D 마이너스 14D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49가 3개가 되고요. D가 제곱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2D 제곱 더하기 49 3개니까 얼마니? 147 이렇게 나오겠네. 이 결과가 165라고 준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2D 제곱이 얼마가 돼요? 8이 됩니다. 그러면 D 제곱이 4가 되면서 D는 뭐가 돼요? 뿔마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도 잘 봐, 얘들아. D가 뿔마 2가 됐다라는 거는 결과가 같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D가 2였으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5랑 7, 9 이렇게 되겠지. D가 마이너스 2였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가 9, 얘가 7, 얘가 5가 된다. 이런 뜻이 되거든.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거는 등차수열에는 세 수였잖아요. 그지?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2d제곱은 18입니다. 그러면 d제곱은 9가 되고요. 얘는 d는 뿔마 3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면 얘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얘가 4랑 10 이렇게 될 거예요. 10이랑 4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 개의 수가 나오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뿔마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왜? 나는 대칭성 있게 지금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 중에서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봤더니 저렇게 되고 저거 3개 곱하면 280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됐죠? 다음 넘어갔어. 3개의 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4개의 수. 그럼 4개의 수는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린 뭘 하고 있어? 지금 대칭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우리 생각에 공차는 무조건 뭐예요? D거든. 그지?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 공차는 무조건 D입니다. 그죠? 그걸 버릴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랑 A 더하기 3D 이렇게 세팅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일 겁니다. 그죠? 등차수를 이루는 내 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뭐 대칭성을 뭐 이루고 싶댔으니까 근데 여기다 A를 쓸지 여기다 A를 쓸지 모르겠어. 여기다 A를 쓰면 얘가 A-D가 되고 A 더하기 D가 되고 A 더하기 2D가 될 거야. 여기다 A를 쓰면 여기가 A-D가 되고 A-2D가 되고 A 더하기 D가 될 거야.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다 대칭성이 없어요. 전부 다. 그죠? 됐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들아? 공차는 D였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그렇게 썼던 거야. 근데 그 고정관념을 없애보죠. 우리. 이제부터 공차를 2D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D랑 A 더하기 D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2D 차이 나죠. 그래서 2D 차이는 어떻게 돼? A-3D가 되겠다. 여기는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3D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생겨? 대칭성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이는 4개의 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풀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등차수열을 이루는 4수의 합이 12고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장 큰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야. 한번 가볼게요. A-D와 A 더하기 D를 기준으로 A-3D랑 A 더하기 3D 이렇게 해야지 2D 차이 나는 등차 수열들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고정관념 하나만 버릴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D씩 차이 나니까. 홀수 차이 나는 그럼 수열은 표현할 수 없지 않나요? 가 아니라 D가 2분의 1이면 그죠? 그럼 1 차이 나는 거죠.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뭐 말하는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이거 4개를 다 더한 결과가 12라고 했어. 이거 4개 더하면 뭐가 돼요? 4A가 됩니다. 얘가 지금 12예요. 그러니까 A는 3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A3인 거 구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한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이거라고 줬어요. 여기서 D는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어차피 내가 내 맘대로 세팅한 거기 때문에 D는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왜? 그래야 얘가 제일 크다라는 보장이 생기잖아. 그지? 얘가 제일 작다는 보장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결과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 이렇게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135라고 했고요. A가 얼마였어? 9였어. A가 3이었어. 얘가 9가 된다. 그지? 됐나요? 얘 9니까. 넘어갈까 이렇게? 마이너스 9D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44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D제곱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이거 있잖아. 144라는 수는 12의 제곱이죠. 10이라는 수는 3 곱하기 4죠. 얘는 3제곱 곱하기 4제곱이겠네? 맞아? 그럼 거기서 9가 없어지니까 얘는 4제곱 1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직접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소인수들을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이 정도는. 그지?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D값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D가 4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D가 4였으니까
얘는 지금 3 더하기 3 곱하기 4가 되면서 답은 15가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5개 수는 어떻게 세팅할래, 얘들아? 5개 수.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5개의 수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면 a-d, ed, a 플러스 ed 이렇게 하면 5개 수가 되겠지. 6개 수는 a-od, a 플러스 od 이렇게 세팅하면 6개 수가 되겠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차 수열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거냐면 등비 수열의 다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 순서를 조금만 바꿀까? 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에 하자. 그렇죠? 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에 하자. 우리 등비 수열로 넘어가자. 등비 수열. 여기 있다. 유형 1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반항 얘기를 다 끝내고 갑시다. 자, 보자. 이번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했던 얘기 계속하는 거야.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 다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된 수란 말이야. 수의 나열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일정한 규칙에는 이름 붙은 게 2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등차라는 규칙, 등비라는 규칙이 있었어. 그럼 수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어? 일반항 찾는 거였어. 그지?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 찾으려면 식이 몇 개 필요했어? 2개 필요했어. 왜? 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았어야 되니까.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에서도 일반항 구할 때 첫째 항과 공비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지. 그 일반항 구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다시 수열의 규칙 중에서 어떤 규칙을 줬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왜? 다른 종류의 수열일 테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수열에 대한 정보를 이름으로 붙여준 거야. 아, 얘는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지금 선생님이 왜 하는지 알아?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주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고서 등차 수열 막 풀다가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읽고서 이거 3D 차이 나네. 3D가 52네 라고 해서 3D가 52네 라고 해가지고 D 값을 구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구해요. 등비 수열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무슨 수열인지 그 정보를 분명히 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를 분명히 나한테 던져줄 거거든. 그 정보를 가지고 아 저거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얘는 그리고 계속 r 곱해가면서 커지는 그런 수열 혹은 작아지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내가 여기서 찾고 싶은 건 첫째 항과 뭐예요? 공비를 찾고 싶습니다. 그죠? 식을 쓰는 거야. AR 얘가 두 번째 항일 겁니다. 그죠? 얘가 얼마래? 2래요. AR 4제곱. 얘가 5번째 항일 겁니다. 얘가 얼마래? 54래. 됐죠? 잘 봐봐. A 더하기 D가 2래 만약에 A 더하기 4D가 예를 들어서 54래.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썼니 얘들아? 뺐지. 왜 뺐어? 더하기 빼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는. 맞아? 더하기 빼기에 대한 이야기잖아. 근데 사칙연산의 종류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면 더하기랑 빼기는 되게 연관성이 큰 애들이고 그치? 곱하기랑 나누기도 되게 연관성이 큰 애들이지. 맞아? 그럼 이렇게 줬을 때는 뭘 하면 되겠어? 얘네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은 뭐 하면 되니 얘들아?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눌 때도 있잖아. 얘가 분모로 가게 나누면 더 편하겠지. 그지? 이렇게 써놓고 얘가 분모에 있다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볼까? 얘가 분모에 있었어.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R 세제곱. 얘 분모에 있었어. 27 됩니다. 그죠? R 값 얼마? 3이네요. 됐습니다? 그럼 R 값이 3이래. 얘가 3이래. 그럼 A는 얼마겠어?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 구했네요. 그죠? 일반항 다 구했어.
그럼 A에는 뭐가 되겠니? 얘는 3분의 2 곱하기 3의 n-1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궁금했던 건 A6이었잖아. 그지? A6이었으니까 6 집어넣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3의 6 넣은 거니까 5가 되면서 얘는 2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면서 81의 2배니까 16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됩니다. 아니면 잘 봐봐. 일반항까지 갈 것도 없어. 공비만 구하면 사실 끝나요. 왜? 나는 뭘 알고 있어? 5번째 항 알고 있어. 그죠? 그럼 여기다 뭐 하면? R 곱하면 6번째 항이잖아. 그냥 여기다 3만 곱해도 답입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방법 가지고 풀어요. 이런 건 아니야.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가장 쉬운 방법을 스스로 판단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봐봐. 여기서 잠깐만 요거 잠깐 짚고 넘어가자. 자, 저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앞에 이름으로 붙여줬니? 안 붙여줬니? 안 붙여줬어. 그러면 일단은 나는 저 수열이 뭔지 몰라. 이거야. 그죠? 제가 등차가 될 수도 있고 등비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n-1 d 가지고 접근한다거나 a 곱하기 r의 n-1 제곱을 가지고 접근한다거나 이런 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 수열의 정보를 나는 모르니까. 오케이? 그럼 그 정보를 주는 게 여기 뒤에 있는 요 식이고 요 식은 나중에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배웠던 식입니다. 그죠? 기억이 전혀 안 나죠. 그죠? 거의 한 6개월 전에 6개월? 한 5개월? 4개월? 한 4개월쯤 전에 배웠겠다. 그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너희들 있잖아. 항상 그 식이 주고 있는 그 모양, 형태에 대한 그 식의 의미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너희도 직방막, 원방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 평면좌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x-1분의 y-3 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얘가 뭘까? 그러니까 이 식이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이 모양의 식이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1,3이라는 점과 x, y라는 점이 있었을 때 이거 두 개를 이어서 만들어진 그 직선의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 예전에. 자 봐봐. 루트 x-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루트 x-4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6의 전체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그럼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데? 도대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데? 왜 이거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고 거기는 걔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단 말이야. 수학에서 배웠을 때 우리가.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우리한테 주고 있었던 그 의미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좀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얘는 뭐야? x, y랑 1,2 사이의 거리죠. 얘가 주는 의미는 뭐야? x, y랑 4,6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봐봐. 이제 이런 의미를 찾아냈어. 그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에 뭐가 궁금하대? 최소값이 궁금하대잖아. 그치? 그럼 1,2가 있었대. 여기 1,2가 있었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대? 뭐 예를 들어 4,6이 있었대.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대충 일단 아무 데나 써볼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 뭐가 궁금해? 최소값이 궁금해.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x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요쯤에 있으면 조금 더 짧아질 거고
얘가 여기 있으면 좀 더 짧아질 거고 어디 있을 때 최소가 되겠어? 이 직선 위에 x, y가 있을 때 최소가 될 거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결국 이 길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 3차이 나고 4차이 나요. 3차이 나고 4차이 나니까 얘는 5가 됩니다. 아, 최소값은 5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었어. 다시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각각 있단 말이야. 그치? 식 자체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너희가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해석이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얘가 뭘까요? 이 등식이 나한테 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현재 봐봐. AN이라는 애가 있고 AN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고 AN 더하기 2라는 애가 있어.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어떤 항들이었을 거야. 여기 구성 요소들 AN이랑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가 주고 있는 거는 AN분의 뭐래요? AN 플러스 1이래.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뭐래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라는 거야. 이게 뭐야? 얘 B잖아. 얘 B죠? 같다지. 무슨 말이야? 등비구나. 왜? B가 같다. B가 같다. 등비구나. 이런 뜻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나한테 던져주고 있었던 그런 정보는 뭐였어?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를 던져주고 있었던 의미였던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지금 저거 하나 설명으로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했죠. 다시.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있잖아. 이 식이 주고 있는 의미들. 그러면 얘들아, 조금만 더 가볼게. 이젠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니? 등차구나. 왜? 여기는 얘의 차이와 얘의 차이가 뭐가 돼? 같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거 이웃한 두 개 항 차, 이웃한 두 개 항 차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같대. 얘는 등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너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 차이가 일정하다. 등차구나. 오케이? 됐어? 이런 걸 보면서 등차구나. 잠깐 의문이 좀 드네 갑자기. 얘가 막 3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의미거든. 잘 봐봐 얘들아. 얘 하나로서 얘가 등차다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할 거 아니니. 그죠? 일단 1을 넣어봐. 그럼 뭐가 돼? A2 빼기 A1이 3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A1, A2, A3, A4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n에다 1 집어넣은 여기는 1 집어넣어서 나온 이 식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차이가 3 차이 난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3 빼기 A2가 3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3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4 넣으면 그 다음 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3인 등차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식은 어때? 아까 식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얘는 뭐야?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얘가 A3 빼기 A2가 되지.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차이와 이 차이가 같아요. 얼마로 같은지는 모르지만 일단 같아요. 이런 뜻이야. 2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A3 빼기 A2가 A4 빼기 A3 되겠지. 이 차이랑 이 차이가 같아요. 이 세 개가 다 같네요. 3 넣으면 얘도 같아요.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전부 다 차이들이 같아요. 이런 뜻인 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얘에다도 마찬가지. 1 넣으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B가 같아요.
2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의 비가 같아요.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의 비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웃한 항들의 비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등비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이 규칙은 등비라는 규칙일 수밖에 없어가 암기된 상태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비가 같아 등비네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주 보다 보면 알아서 외워질 겁니다. 알죠? 자 봅시다. 그래서 등비시열이래. 그럼 여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공비 R 제곱한 것만큼이 결국 뭐였다는 소리야? 곱하기 10이었다는 소리니까 R 제곱이 10이었다는 소리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R 값은 루트 10이었겠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은 안 되는 거야. 그죠? 루트 10이었어. 그러니까 공비는 뭐다? 루트 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는 얘잖아. 그지? 그럼 저기는 다 곱해야 돼요. 그죠? 저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첫째 항이 10, 첫째 항이 얼마겠어? 첫째 항은 여기다 루트 10을 나눠주겠지. 첫째 항은 루트 10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 곱하기 루트 10의 세제곱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루트 10에 뭘 해달라? 19제곱을 해달라. 이런 얘기지 않을까? 이해됩니다? 알겠니? 아이고 그러네. 3, 5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 또 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합을 하고 올 걸 그랬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0 땡땡땡 1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요걸 계산하면은 얘는 몇이 나오니? 100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다 더하면 100이 나와요. 됐어요? 오케이, 100이 나온다 쳐. 그거 넘어갈게. 그럼 얘는 이게 루트 10에 뭐가 되는 거야? 100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0에 50제곱이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10에 50제곱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알았죠? 이건 등차 수열 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일단 패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6번까지 하고 잠깐 또 쉬어야겠다. 지금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지?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방에 거의 모든 설명을 다 할 거야. 그렇죠? 수열 파트에 대해서는 한 방에 모든 설명을 다 할 거야. 한 방에 너희는 수열 마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놓고 잘 생각해보고 그거 가지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기회는 한 번뿐이야. 수열을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뿐이야. 알았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 볼게요. 자, 944번. A3은 3이고요. A5가 9래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란 정보 줬어요.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R제곱. R제곱이 3이구나. R은 루트 3이구나. 됐습니다? 판단되죠? 여기까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R제곱. 다시. R제곱이 3이구나. R이 루트 3이구나. 그럼 첫째 항은 여기다가 R제곱을 나눈 걸 거 아니야. 맞아요? R제곱이 3이었으니까 첫째 항은 1이었겠지. 첫째 항은 1입니다. 이 정도도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요거 이해되니? 같이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AN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AN은 1 곱하기 루트 3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그렇게 생긴 그 AN을 뭐 하고 싶대요? 제곱하고 싶대요. 여긴 얘를 제곱해달래. 얘를 제곱해달래. 그럼 여기는 이 제곱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루트 3의 제곱으로 해서 얘는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됐지? 얘가 A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1000보다 커지는 최소의 자연수를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찾는 거는 그냥 뭐 하는 거야? 한 땀 한 땀 한 땀 집어넣어 주세요. 오케이?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3의 거듭제곱 외우고 있는 거. 3, 9, 27, 81까지는 그냥 외우고 243, 800 몇
800몇? 700몇? 나도 안 외웠어. 다시 가볼게. 1, 2, 3이죠. 3, 9, 27, 81, 240 몇, 700 몇. 다음이 1000 넘겠지. 7번째 항이다.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봅시다. 그래서 17번. 자, 유형 17번에서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주제만 그냥 등 B로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되게 쉬워요. 자, 2와 162 사이에 양수 3개를 넣어서 등비 수열이 되게 하고 싶었대요. 이렇게 되고 싶었대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는 우리가 셀 수도 있잖아. R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했어.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62라고 하는 애가 R의 4제곱일 거야.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81이니까 R 값은 양수여야 하니까 R은 3이겠지. 그지? R이 3이니까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는 18이 되는 거고 얘는 5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죠? 넘어갑시다. 그다음 또 같은 주제로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했던 얘기 다시 A랑 B랑 뭐가 있어? C가 있어. 아까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였어. 그지? 그래서 요 차이랑 같다라는 식 B 빼기 A는 C 빼기 B다라는 식을 세워서 만들어진 게 등차 수열이다.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 그지? 이번에 뭐 할 거야? 등 B예요. 등 B. 그죠? 등 B니까 뭐 하면 되겠어? A분의 B랑 뭐랑 같아요? B분의 C랑 같아요. 그죠? 그러면 B 넘어가고 A 넘어가니까 B제곱은 AC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뿔마 루트 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얘가 플러스가 돼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기하 평균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산술 기하 평균 생각나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등비 중앙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런 식도 성립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인 거야. 됐죠? 등비 중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식은 이제 요 식을 갖다 쓰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아요. 해서 얘는 x 더하기 12 제곱이 9x 제곱과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고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x도 양수여야 되고 x 더하기 12도 양수여야 되고 9x도 양수여야 돼. 그죠?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0보다 큰 해를 구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항들이 개 많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얘가 궁금한데 나는 얘랑 얘를 알아. 근데 이거 전체가 등비 수열이다라는 사실도 알아. 라고 한다면 요렇게 몇 차이나? R 세제곱 차이나. 요렇게 R 세제곱 차이나. 그죠? 차이 나는 게 아니라 R 세제곱 B만큼이 된단 말이야. 그죠? 이거 세 개도 등비가 되는 거고 이거 세 개로도 충분히 나는 등비 중앙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등차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 B에 대한 이야기, 등 B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갑자기 이제 사인, 코사인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너희들 또 이제 괴롭힐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상학하면서 배웠던 얘기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것 뿐이고 이거 세 개가 뭘 이루고 있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여기는 얘 뭐가? 제곱이. 저기는 제 제곱은 뭐야? 6분의 1이 될 거야. 여기는 얘가 코사인 60도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얘가 3분의 1이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시. 자, 955번도 한번 볼게. 무슨 얘기 하나 보자. 한 자리 자연수 A랑 B랑 C에 대해서 세수 A 0.A 땡, 0.0B 땡, 0.00C 땡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저기는 저 숫자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배웠던 순환소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기는 이제 언제든지 내가 유리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기억나니? 안 나니? 근데 나도 잘 몰라 사실은. 나도 안 해서 잘 몰라. 까먹었어. 이건 알아. 0.3, 4땡. 4땡 이렇게 있었어. 얘는 9분의 4야. 0.05땡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가 됐었지? 90분의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90분의 5 이거 맞니? 맞아요. 이거 확실합니다. 오케이?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공식으로 그냥 외워놨잖아. 그지? 그 공식으로 외웠을 때 폐해를 지금 너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까먹으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사실 여기는 얘를 등비 급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선생님은 다시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거든. 근데 그거는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한테 설명할 수 없어.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걸 뭘로 외워야 돼? 공식으로 외워야 돼. 오케이? 나는 외우는데 실패했지만 너희는 꼭 외워줘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순환소수 찾아가지고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니까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0.A 땡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요건 이제 9분의 뭐가 됐어? A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AB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지?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였어? 99분의 AB였어. 오케이? 0.ABC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거는 999분의 ABC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 됐나요? 이거 괜찮죠? 이 ABC라고 하는 게 곱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숫자 순서대로 써준 거야. 1, 2, 3이었으면 1, 2, 3 써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0.0 A땡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 10분의 1이거든. 맞아요? 얘 10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90분의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그 다음에 0. 뭐 예를 들어 3 AB 땡땡 이렇게 돼 있었다. 쳐보자. 그럼 얘는 있잖아. 이거 공식으로 외운다면 이게 뭐였더라?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기억이 나면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0.3 더하기 0.0 AB 땡땡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그냥 0.3이라고 치면 돼.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여기에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990분의 A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통분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제 공식을 모를 땐 이렇게 하고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내가 까먹어서. 그렇죠? 미안합니다. 여기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되게 민망하네. 그래서 자꾸 외워놔야 돼. 그죠? 다시. 자, 여기서 한 자리 자면서 A, B, C에 대해서 0.A 땡이랑 0.0B 땡이랑 0.00C 땡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빠르게 뭘로 바꿔주세요? 9분의 A와 90분의 B와 그 다음에 900분의 C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괜찮죠? 오케이. 얘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했었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뭐 했더니 제곱했더니 얘 곱하기 얘가 된대. 그치? 그럼 얘는 이거 제곱하면은 8100이니? 8100분의 B제곱. 여기는 얘가 그럼 곱하니까 8100분의 AC가 됩니다. B제곱은 AC. ABC는 무슨 수열이네 그럼? 등비수열이네. 그치?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등비수열 되는 거 찾아주세요. 한 자리 자연수 세트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등비수열 되는 거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찾아보자. 자,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A, B, C 이 순서대로 찾을 거예요. 얘가 1로 시작하는 거. 1로 시작하는 거에서 공비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1로 시작하는 거지. 공비가 2인 거는 2, 4 이렇게 한 세트. 공비가 3인 거는 3, 9, 4인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중에서는 공비가 2인 거 4, 8. 그죠? 공비가 3인 거는 안 되죠. 됐습니다. 순서상 몇 개구나? 3개구나. 됐나요? 이게 아닐 수도 있나? 잠깐만요.
이럴 수도 있다. 그지? 얘의 제곱은 36. 이거 곱하면 36. 공비는 2분의 3, 2분의 3. 맞아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 4개인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노가다 떼어가지고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등비시열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거 좀 힘들 수 있겠다. 그지? 순서상 A, B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자연수 되는 거 맞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차라리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B제곱이 1이 되는 건 어차피 안 될 거고 B제곱이 될 수 있는 건 4부터 되겠죠. 그래서 B제곱이 4가 되는 경우랑 9가 되는 경우랑 뭐 16이 되는 경우, 25가 되는 경우 등등등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B제곱이 4가 되는 경우는 AC가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는 게 1, 4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일단 B제곱이 9가 되는 경우는 B제곱이 9가 되는 경우 1, 9 그죠? B가 3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된다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뭐가 되겠어? B제곱이 뭐가 되는 경우? 16이 되는 B가 4인 경우 얘는 뭐 있니? 28 그러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5가 되는 경우는 있나요? 5가 되는 경우 25 1, 25 안 되죠? 그럼 36이 되는 경우는 어때요? 좀 전에 했듯이 4, 9, 36 그래서 저게 단가 부닥지 뒤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렵네요. 그죠? 그냥 페이크가 많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9번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유형 19번에는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예요, 얘들아.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입니다. 아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네수, 다섯수, 여섯수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그지? 뭔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더하기 빼기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AR 제곱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을 거고 대칭성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런데 있잖아. 이거 3개 더한 게 편하니 이거 3개 더한 게 편하니? 이게 훨씬 편해요. 뭔 소리? 이게 훨씬 편해. 불편해. 그지? 오히려 불편해져.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세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팅하고 내수면 AR 세제곱 하나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어차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세수든 내수든 다섯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난 뭘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 2개의 문자 갖다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항과 공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식이 몇 개만 있으면 되겠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식을 항상 몇 개 주는 거야, 얘들아? 2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나요? 그래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되는 게 지금 7이고요.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여기는 얘가 8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3개, R이 3개가 되면서 얘는 2가 3개네. 그지? 그러니까 AR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AR이 2니까 여기서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가 2죠. 그죠? A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2R이 되겠죠. 얘가 7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아까 AR이 2다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그럼 1차, 2차 연립방정식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요거 넘겨서 A 소거 해준 다음 R값 먼저 구하고요. R값 구한 다음에 A값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되죠? 이렇게 식 연립해서 푸는 거다라고 이 정도 개념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활용적으로 한번 가보자. 자, 요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대요. 여기는 이 부분을 오려서 없애버린대. 이렇게 된대. 그죠? 다음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거 버릴 거고 이렇게 잘라서 버릴 거고 요거 이렇게 잘라서 이거 버릴 거야. 이렇게 오려낸대. 3회 시행에서는 또 남은 것들에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그죠? 이랬을 때
10회 시행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지금 요 수열적 파트에서는 뭘 찾는 거? 규칙 찾는 게 문제다. 규칙만 잘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한번 보자. 일단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결과를 생각해봐. 원래 넓이가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원래 넓이가 S였다 쳐볼게. 그지? 한 번 시행을 했어. 그러면은 이 네 개의 덩어리 중에서 하나가 나간 거 아니야? 몇만 남았어? 3개 남았지. 그러니까 4분의 3만큼 남아있겠지. 한 번 시행했을 때 결과는 S가 뭐가 돼요? 4분의 3S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들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건 됐고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해서 또 얘네들 빼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 기준으로도 4분의 3 남아있을 거고 이 삼각형 기준으로도 4분의 3 남아있을 거고 이 삼각형 기준으로 4분의 3 남아있을 테니까 전체 세개 넓이에 4분의 3만큼 또 남아있겠지. 한 번 시행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4분의 3의 제곱 S가 된다는 뜻이야. 남아있는 넓이만 놓고 본다면. 요 말이 돼요? 다시 잘 봐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 원래 넓이의 4분의 1을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이 남았어.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됐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얘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요게 이제 좀 문제인 거야. 그죠? 요게 문제야. 다시 봐봐. 남아있는 게 뭐였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였어. 그지? 얘 이것만 봐봐. 이거에 쑥 뺐어. 얼만큼? 4분의 3만큼. 4분의 1만큼 뺐어. 그러니까 이 넓이 얼만큼 남았어? 4분의 3만큼 남았어. 요 넓이 얼만큼 남았어? 4분의 3 남았어. 요 넓이 얼만큼 남았어? 4분의 3 남았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 이제. 전체가 있어. 그 세 개가 있어. 얘도 4분의 3 남았고 얘도 4분의 3 남았고 얘도 4분의 3 남았으면은 전체에 4분의 3 남은 거지. 뭐지? 다시 봐봐.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볼게 그러면. 4분의 1S였을 거야. 저 위에 거는. 맞아요? 요거. 처음에 그러니까 전체가 S였다면 요거 하나는 4분의 1S였을 거야. 4분의 1S, 4분의 1S. 이거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야? 4분의 3S가 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4분의 1S, 4분의 1S, 4분의 1S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세 개가 다 더해져서 여기는 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요 넓이에 뭐가 된다고? 요 넓이에 4분의 3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는 4분의 1S에다가 4분의 3이 되는 거야. 요 넓이에 뭐가 된다고? 4분의 3이 된다고. 요 넓이에 뭐가 된다고? 4분의 3이 된다고. 이렇게 이거잖아. 그치? 됐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두 번째 요 넓이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지금. 4분의 3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니?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지. 걔가 뭐야? 4분의 3S야. 그러니까 다음 거 넓이는 얘 원래 있던 여기는 얘 4분의 3배가 된다는 거야. 각각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만큼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4분의 3만큼만 남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이런 느낌이지. 반으로 해보자. 쉽게 반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우리 4개의 피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4판의 피자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4판의 피자인데 한 8조각씩 있어. 그러니까 32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연희가 한 판을 들고 있고, 그다음 기범이가 한 판을 들고 있고, 윤지가 한 판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아가 한 판을 들고 있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연희가 반판을 먹었어. 기범이도 반판을 먹었어. 윤지도 반판을 먹었어. 수아도 반판을 먹었어. 오케이? 그럼 다시 합쳐보자. 그럼 전체에 얼마큼? 반을 먹은 거지. 반만 남은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됐니? 그럼 여기서 봐봐. 연희가 만약에 8분의 7, 7조각을 먹었어. 8분의 7을 먹었어. 8분의 1만큼밖에 안 남았어. 8분의 1만큼 나왔고 8분의 1만큼 8분의 1만큼 남았다고 생각해봐. 다 합쳐봐. 전체 8분의 1 남아있겠지.
맞아요? 다 각각 8분의 1씩 먹었으니까. 아니, 8분의 7만큼씩 먹었으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각각 4분의 3만큼씩 남을 거란 말이야. 그지? 전체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4분의 3만큼만 남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넓이를 S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몇 번 시행을 하면 10회 시행을 하면 4분의 3의 뭐가 되겠어? 10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 선입견을 버립시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 얘들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은 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됐나요? 반드시 여기가 n-1이야. n-1.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도 왠지 9 같아. 10번 시행을 한 거니까 왠지 9 같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시행 후 결과는 얘였어. 그지? 얘가 1제곱이었어. 두 번 시행 후 결과는 얘였어. 그러니까 10번 시행 후 결과는 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았죠? 항상 그 규칙을 정확하게 너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의해갖고 가야 된다. 알았죠? 모든 현상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대충 생각하면 그냥 대충 푸는 거니까 대충 다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몇 개 남았어? 몇 번째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헷갈리는 계산들을 그냥 감에 맡기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 이 습관 진짜 중요하다. 알았지? 감이라는 건 없어요. 수학에. 그렇죠? 감각이라는 건 없어. 다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해.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풀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이제 활용 문제네 또. 자, 와 우리 이제 지수, 로그, 그지 삼각함수에서 활용을 이제 건너뛰었던 이게 다 건너왔더니, 그지 또 이제 수열에서 또 활용이 또 나왔어요, 그죠? 아까 또 활용 문제였던 거 아닌가 근데? 보자. 어느 학생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이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그럼 매월 계속 뭔가가 곱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맞아? 그러니까 요 느낌을 보고 나는 뭘 알아챈 거야? 아, 여기 있는 이 사용량들은 결국 쫙 나열해 보면 얘는 등비 수열이 될 거야. 라는 거를 여기서 알아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문제를 읽으면서 데이터 사용이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값이 곱해져 가면서 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등비 수열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5개월 후인 6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1월에 몇 배가 됐대? 3배가 됐대. 됐어?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사용량이 A였다고 생각했을 때 1월의 사용량이 A였다고 생각했을 때 5개월 후, 얘 5개월 후잖아, 그지? 5개월 후의 사용량은 3A가 됐다는 소리지. 됐나요? 그럼 얘는 지금 몇 개월이 흘렀다고? 5개월이 흘렀다고. 공비가 몇 번 곱해졌겠어? 5번. 맞아요? 5번 곱해졌어. 그러니까 아래 5제곱이 3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율로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증가했을 때 같은 해 11월의 데이터 사용량은 6월의 양보다 얼만큼 늘어났대? 이만큼이 늘어났대요. 이랬을 때 1월에 뭘 구해주세요? 데이터 사용량. 그럼 다시 11월이 됐잖아.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5개월이 흘렀지. 얘는 3A였으니까 또 5개월이 흐르면 뭐가 되겠어? 9A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뭐랬어? 얘랑 얘의 차이가 2,400이래. 그치? 그러니까 6A가 뭐라는 소리야? 2,400입니다. 이런 뜻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어? 400. 아, 1월의 사용량은 400메가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럼 이 조건은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 조건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활용에 대한 이야기, 등차 중항, 등비 중항, 그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네수,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네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너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머릿속에 어디까지 잡혀 있어요? 학습 목표를 한번 잡아봐. 목표가 뭐냐면 수열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수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애가 2개가 있고요. 걔네들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3개가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등차, 중항, 뭐 등비, 중항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등등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딱 잡힐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적용이 되게 많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가 당연히 더 많겠죠. 그 풀어보면서 걔가 왜 그렇게 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나왔고 내가 이 수열이라는 개념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나왔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 문제 하나를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의 관점에서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꼼꼼하게 봐주세요. 그렇죠? 숙제를 안 하면 당연히 실력이 안 늡니다. 그렇지? 기범아? 알겠죠? 숙제는 꼭 다 해와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7시였나요? 일요일 7시에 볼 때까지 숙제가 다 돼 있으면 하고요. 센과 하이하이 해가지고 수열의 합 쪽 얘기들 다 빼고 그냥 딱 수열 얘기만 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기까지 해오면 됩니다. 알겠죠?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랑 수열의 합 다 있지. 등비 수열에서 등비 수열 합 다 있죠. 그런 거 다 빼고 수열들만 다 해오면 되고요. 그거 질문 받고 수열의 합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